네, 안녕하세요. 합격으로 가는 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동영상 촬영은 아마 지금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 상하판단 강사 길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먼저 제 강사 소개부터 좀 간단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도발적으로 써봤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고 좀 전에 일본 때 오셨던 분은 초창기 때 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셨던 학생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분도 계속 특강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스킬이란 것들을, 문제 푸는 스킬이란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이게 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련된 스킬을 최초로 고민하고 수업 때 강조해 드려서 그런 부분들 수업 때 말씀드리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연속 행시 입시 다 합격을 했었어요. 아까 그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처음에는 점수가 넉넉하진 않았고요. 이제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더 올린 편인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 질문제도 있었지만 60점, 70점대에서 8, 90점대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토익에서 아시잖아요. 700점대까지는 금방 올라오시는데 700에서 800, 800에서 900 넘어갈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어쨌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올린 케이스고, 그 노력을 통해 점수를 올릴 때 강사님 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슷해서 실제 저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했던 스킬도 그렇고 다 제가 만든 스킬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도달은 할 수 있는데요. 목표치에 도달은 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저 5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1차 5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께서 그런 것들,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사를 하면서 해보는 거 어떻겠니? 이렇게 가르쳐 보는 거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좀 하셔서, 그 다음에는 13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이제 소수그룹 지도를 위주로 강의를 해왔고, 베리타스는 작년 8월부터 출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잖아요. 6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하진 않은 편이에요. 저게 어떤 식으로 유지되냐면, 점조직처럼 일부가 와서 들으시면 이제 그걸 스터디 가서 이렇게 풀어보면 누가 이렇게 푸니? 이러면 되게 와서 들으시거나 이렇게 주위에 학생분들이 점차게 모이는 정도로만 해도 유지가 되는 정도여서 그렇게 홍보를 크게 하진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연말 되면 스터디원분들 다 와서 수업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수업이었고요. 그렇게 소수그룹 지도를 지도하면서 학생분들이 뭘 잘 몰라 하시는지를 차차 알게 됐어요. 처음에 다시 강의를 해야지 맘먹었을 때는 뭘 어려워하시고 어떤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지 실은 감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옆에서 스킨십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어떤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는지 알게 돼서, 그 아래는 도발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수험 적합적이다. 그 다음에 점수 올리는 방법을 안다. 제가 70점에서 더 올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점수 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수업 때 참여하시게 되면, 혹은 오셨으니까 계속 수시 상담하거든요. 행정고시 산하 카페 핸드폰 번호 올라가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시작은 고득점자의 시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차 왼쪽에 있는 유용한 문제풀이 스킬을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강사를 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까지 갖춰졌다 보니까 좋은 말들 다 써있죠. 문제풀이 속도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 풀이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일관된 접근법들이 있어요. 아까 일종의 암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셋도 뭔가 접근법들 암기해 두시면 상황 판단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피셋의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목표로 하시는 게 70점이시면요. 저는 목표 점수를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서요. 제가 받고 싶은 점수가 8, 90점이면 저는 150점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다 맞추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놨어요. 수업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을 드리는데 다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거나 필요하신 실전에서 꼭 필요하신 부분들을 수업 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려봤고요.
상하 판단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잖아요? 기출이 바이블인 거. 첫째도 둘째도 기출이에요. 준비하실 때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까 1부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노력이 아니라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엄한 길로 노력해서 가시면 그만큼 되돌아오시기 힘드시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학생분들이 보통 기출 분석하실 때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세요. 여기서 무슨 함정, 무슨 장치이지? 라는 것들을, 왜 이게 오답인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잘 풀 수 있지? 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6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분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셔서 Y에서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로 가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비슷한 문제, 분명히 기출문제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는요, 신유형 문제가 1년에 몇 개 없어요. 상하 판단도 두세 문제 정도. 그럼 킬러 문항 맞히실 거 아니잖아요. 상하 판단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두세 문제 버리고 나머지 이미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 기출에서 나왔던 걸 변형시킨 문제들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잘 푸셔야 되는지, 풀어냈다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어내셔야 한정된 90분 안에 남들보다 많은 문제 맞힐 수 있고, 그래야 상대적인 시험에서 더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고민 좀 해봐 주시고, 이게 제가 수업 때 강조드리는 스킬인데 고민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저는 그걸 5년 동안 해왔던 거고 좀 더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뿐이고요. 강의 커리큘럼도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베리타스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심화2, 모강, 파이널인데요. 파이널 기출까지 가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모강 단계에서 저는 되도록 끝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이 두 개 강의 있죠. 6월 중순과 8월 초에 진행되는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의 특징은 유형별로 뭔가 좀 기초적인 스킬들, 각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어떤 장치가 주로 쓰이고 어떤 접근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초 강의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회당 2시간밖에 안 돼서 20시간 해봤자 다 정리가 안 돼서요. 그 유형별 접근법은 기초와 기본 강의 두 개에 걸쳐서 아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연습이 끝났으면 좀 더 실전적으로 최근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스킬을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시기가 심화1과 심화2 강의인데요. 10월 중순과 11월 중순에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심화2는 뭐 흔히들 아시는 퀴즈 유형 거의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좀 더 실전, 최근 경향에 가까운 문제들도 연습하시면서 난이도 좀 올라가고요. 만약에 뭐 태권도를 배우셨다면 품새 배우고요. 품새 배웠으면 겨루기 배우시는 거고, 혹은 뭐 운전을 생각하시면 장내주행 하시고요. 2개 장내주행 하시고 2개 도로 연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강 연습하신 다음에 내년에 시험을 가셔서, 시험장 가셔서 최종적으로 성적을 좀 받아오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의 기초는요, 기출에서 반복되는 출제 장치나 기출에서 요구하는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거든요. 상하 판단도 계속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1년 커리의 목표이긴 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렸고요. 질문 나오는 것들, 흔히들 질문하시는 것들 답변 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앞에 조금 늦어지고 뒤에 이제 3부 진행하실 분이 오셔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피셋형 인간이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피셋을 운전에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배워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파차 타서 옆에서 운전하는 과정을 유심히 봤다거나, 혹은 차를 못 몰았더라도 운전과 비슷한 게임을 즐겨 하셨다거나, 뭔가 이런 방향 감각이 있으시거나, 뭔가 뭐 조향 능력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굳이 뭐 운전을 배우지 않더라도, 시골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운전 면허 딱히 없으신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게 어떤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공직 적격성 테스트여서요.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을 좀 물어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책을 많이 읽으셔서 독해 속도가 빠르시다거나 아니면 뭔가 체계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해오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피스트형 인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중에 빨리 읽고요. 읽을 때 정보가 좀 잘 정리되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에 더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데 특출난 스킬이 있는 분들은 실은 많이 만나 뵙지 못했어요. 1년에 뭐 소수지도 할 때 수백 번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뭐 상하판다 점수 뭐 8, 90, 80점 나오는데 더 안정적으로 90점 받고 싶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해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그다음에 뭐 출제나 검수할 때 고득점자 분들도 만나 뵙는데 뭐 특별한 스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역량에 기반해서 문제들을 좀 빨리 푸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그런 개인적인 피지컬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저 또한 따라가기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지컬을 이길 수 있는 저만의 스킬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라 뭔가 농구를 하고 싶은데 키가 작으면 키가 크면 그냥 가서 덩크를 하겠지만 키가 작으시면 뭔가 그 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두시면 되는 거고 시험이 필셋형 인간만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또한 필셋형 인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필셋형 인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적성 시험에서 계속 100점 100승 하고 있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좀 했던 이유이고요. 앞에 분과 저도 약간 좀 유사한 게 저도 약간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있어서 뭔가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찜찜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온 기출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빠른 길이 있을까를 진짜 드립다 파요. 그래서 그게 보일 때까지 보는데 퀴즈 문제 푸실 때 답 보고 푸시면 절대 안 돼요. 막혔다고 해서 답 보고 푸시면 그거는 해설지가 푼 거지 여러분들이 푸신 게 아니어서 저는 막히면요 고민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막히면 일단 둡니다. 뒀다가 다른 날 프레시한 기분에 다시 봐요. 근데 또 안 풀리면 다시 둡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뭐 5, 6번 시도했을 때 그때는 시간을 재요. 한 3분 정도에 계속 고민을 하죠. 5, 6번 시도하고 나서 그럼에도 안 풀리고 나면 그때는 시간 무제한으로 두고 고민해요.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혼자 계속 고민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설지 막혔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신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필수적 인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 있는 무기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필수적 인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렇게 실체가 많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형 인간을 자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합격 경험에서 본인을 필수형 인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합격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떨어진 경험이 없으면 나는 필수형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은 합격 경험이 합격을 불러요. 전에 떨어져 봤으면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 잘 안 돼요. 갈수록 멘탈 흔들려 갈 거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합격은 관성이거든요. 합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서 필수형 인간 실체 없고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뭐 5, 60점대 이시래요. 뭐 40점대도 뵙고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준비한다고 실력이 늘까요? 실력을 늘릴 수 없으면 강사 안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점대 정도까지는 텍스트 법조문 위주로 하셔도 나왔는데 올해 약간 경향이 좀 바뀌긴 했죠. 경향 분석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법률저널에 기고한 A4 6페이지짜리 총평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19년 문제를 본인이 분석하지 않으신 경우에 제 분석으로 들어버리시면 제 기준이 이식될 거라 먼저 분석이 끝나신 이후에 검색하시면 나오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19년도 특강을 다시 진행할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건 조금 이르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법조에 기고한 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방향 잘 잡으시면 실력은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경사도가 어떨지는 개인차가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수월하게 빨리 올라가실지 빠른 기간 내에 아니면 완만하게 오랜 기간에 걸리실지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진입하시기 전에 시험을 한번 보시잖아요. 시험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지실 텐데 저는 시험 진입하기 전의 성적보다는 일단 스킬이 잘 체화되시는지가 경사도가 몇 도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놓치시려면 저뿐만 아니라 상하판다 열심히 해주시는 다른 강사들 많으실 테니까 일단 강사들 수업 하시면서 장점을 좀 취합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인적성 시험 365일 중에 아마 360 이상을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니까 올해 또한 작년보다 더 발전된 수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좀 전에도 1부 때도 나왔던 질문이고, 얼마나 해야 되니? 첫 번째로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벌써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남들은 12월 달부터 한다는데 5월부터 시작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 라는 질문도 하실 텐데, PC 시험을 저는 보면 약간 물 위에 떠있는 백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해야 실은 고득점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셔야 되는데 노력했다는 티를 잘 안 내세요. 어디 가서도. 특히나 합격수기 거의 위인전들 읽어보시면 되게 짧아요. 합격기간이 수험 기간 너무 짧아요.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 위인전을 읽고 그 위인전의 상황을 본인한테 대입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또한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이게 그렇잖아요. 1차는 잘한다 라는 게 1차 잘한다 이퀄 머리가 좋다. 공부 안 해도 인적성 시험 잘 본다. 2차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이퀄 성실하다. 노력한다. 뭐 이런 식의 등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를 잘하는 거는 쟤는 정말 성실하게 엉덩이로 공부하는 애구나. 1차를 공부 안 하고 잘해야 쟤는 머리도 좋은 애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1차 공부하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통해 올리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과 경쟁하시는 거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노력을 통해 올리시면 충분히 점수 상승 가능하십니다. 기간은 본인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빨리 올라가시면 그만큼 기간이 줄 거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그만큼 기간은 늘 텐데, 지금 1차 안 하시고 연말까지 미뤄두시잖아요. 2차 준비할 때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2차 준비하는데 내년에 시험장 가서 이거 쓸 수 있을까? 차라리 1차 복권을 빨리 긁어보시고요. 당첨됐어. 6월 달에 감각이 끝났어. 기출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그 뒤에 차라리 2차 공부를 맘 편히 하시는 게 낫지, 연말에 1차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 경사도가 너무 완만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되게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내년 시험을 기약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만만하게 시간 오래 걸려야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셔서 빨리 기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50점 이상, 어쨌든 기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으니까 과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베스트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준비하실수록 불확실성은 줄어들 테니까요. 1년 그렇게 모험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정도는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1, 2차 비중인데요. 왜 수험 기간에 왜 합격 수기의 수험 기간이 짧냐면, 노력이 100%를 1, 2차에 나눠볼게요. 1, 2차로 노력을 비중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공부 기간에 따른 노력의 그 비중을 나눠보면 1차, 2차 비중은 이렇게 간다고 봐요. 공부 기간이 짧을 때는요, 1차 비중이 더 높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1차가 붙어야 2차 시험장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2차 시험장에 가지 못하고 결국 수험 생활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되는데, 1차 공부는 초반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준비하실 때 1차 준비 잘 해두시면 제시 3시로 갈수록 1차 부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부터 기출이 해마다 40문제, 입시까지 80문제, 민경까지 해봤자 100문제 좀 넘는 그 기출만 해마다 추가되는데 얼마나 더 해놓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들도 이미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리바이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아요. 대신 처음 시작하실 때는 1차 비중 가져가시면서 차차 공부 기간이 갈수록 1차 부담이 줄어들게 하셔야 될 거고, 결국에는 2차가 주가 되긴 하실 거죠. 그래야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하시게 될 테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좀 정리해 봐드리면, 기본기 탄탄하게 준비해 주세요. 시험 보실 때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올해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온 만큼, 그 평균에 나온 만큼 3, 4문제 떨어질 만큼의
상하 판단 평균이 7.5에서 10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만큼 당황하시고 했다 보니까 뭐 분석에 대한 글은 올려놨던 거 참고하시면 될 텐데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을수록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기 잘 다져 놓으셔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잘 대비가 가능하실 테고요. 문제 버리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엔 풀 문제가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풀어보고 선별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나는 날짜 계산 문제 안 할 거야, 요일 계산 문제 안 할 거야 계속 출제되는데요. 버리고 시작하시면 푸실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표 차트 변화, 표 그래프 변화 버리셨는데 올해 4문제 나왔으면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약한 부분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점차 줄여가셔야 되실 거고 시험장에서 만약에 문제를 넘기신다 치더라도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난 그동안 풀었을 때 오래 걸렸어 라고 생각하셔서 넘기셔야 되지 시험장에서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막 생기면요 아직 기출분석 더 하실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리지 마시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시면서 각 문제별로 뭐 접근법이나 해결 스킬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상황 판단 선방한다 생각하시면 선방이 아니라 더 내려가요. 잘 본다고 생각하셔야 선방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야 원하시는 70점대 초중반의 점수는 지금 받으셔야 합격 컷에 가깝게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상하 판단도 좀 고득점 하겠다라는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버리시면 안 되실 겁니다. 만약에 전략 과목 한 과목이면 그 시험 망치면 하루가 끝나요. 그 이상 버틸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2과목 이상의 전략 과목 만들어 주시되 나머지 한 과목도 버리는 과목은 없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최근 계속 어려워지고 합격 컷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듣기 편한 강의 선호하지 마세요. 1, 2차 모두 공통. 그냥 듣기 편한 강의 아니라 본인한테 자극이 될 수 있는 뭔가 배울 게 있는 강의를 찾아주시면 아마 그 배우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화하실지에 따라서 더 실력 변화가 생기실 거니까 자극이 되는 강의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합격하셨어야 올해 시험장 가서도 마음 편하게 보시지 올해 꼭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절실해지는 만큼 뭔가 부담이 또 생기실 테니까 합격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될 테고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합격도 관성처럼 계속 합격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또 좀 늦어지고 지금도 좀 늦어졌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정리를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나중에 추후에 수업 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